PTC 크레오 5번째 강의로요. Creating Sketches for Feature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스케쳐에다가 그 크로스 섹션, 단면들을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를 생성하는 이유는 이 스케치를 가지고 향후 3D 형상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3D 형상들에 대해서 이제 뭐 리볼브를 한다든지 또는 익스트루드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으로 스윕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용도로 지금 스케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케치 피처를 어떻게 이제 생성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케치 셋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레오를 시작을 하게 되면 빈 화면이 되는데 그 빈 화면에 보면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붙여보면 프론트 면이 있고 탑 면이 있고 라이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FRT라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이러한 가상의 이제 그 면이 있고요. 그 면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를 이제 셋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떤 면이 있어야 돼요. 그 면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데이터 플레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에 들어가서 이름을 켜보면 각 그 데이터 플레인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케치 셋업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면 중에 어떤 면에다가 진짜 스케치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스케치 플레인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F면, 프론트 면에다가 스케치 플레인을 선택을 한 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 면이 우리 화면에 보일 때 어떤 방향으로 보이게 할 건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스케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스케치 하려는 면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여줄 건가, 요거를 여기서 두 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스케치 플레인만 딱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디폴트로 생성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스케치 클릭해서 나타나는 그 디폴트로 선택된 스케치면이 만족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modifying, 그 수정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플레인을 새로 찍어서 수정을 또 다른 면에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스케치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F라는 면을 이 스케치 플레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이라는 게 있죠. 이게 라이트 면인데 여기 레퍼런스를 라이트 면을 선택하고 밑에 오리엔테이션을 라이트라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이트 면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이 레퍼런스를 추가를 하고요. 레퍼런스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에 스냅이 되도록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니은자 형태가 원래 스케치가 있었던 스케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쉐이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그리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 회색 부분에 이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라인을 따라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라인, 여기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이 점선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데요. 참조가 되는데, 이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 치수를 딱 그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에 필요한 어떤 그 참조들을 선택을 하면 이처럼 하늘색으로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스케치가 더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피처 생성은 먼저 셋업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디파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스케치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설정은요, 이 스케치 평면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스케치 평면, 스케치 플레인, 그리고 방향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거를 결정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뭐냐 하면 프론트 면을 스케치 플레인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R 부분, 이 right 평면을 right 면으로 보여주는. 따라서 지금 여기 십자 형태로 수평 참조선, 수직 참조선이 보이는데, 자, 요게 정면으로 나오는 이게 바로 디폴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또는요, use previous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use previous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케치 이제 하러 들어왔잖아요. 스케치에 들어왔는데, 이전에 스케치했던 그 스케치 셋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단면에다가 뭔가를 스케치를 했는데 또 그 단면에다 뭔가 추가적인 것들을 뭐 홀을 만든다든지 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이런 스케치 셋업 할 필요 없이요. use previous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use previous 스케치 그 다이얼로그 박스에 보면 use previous라고 여기 있죠. 스케치 플레인 옆에 이 탭이 있습니다. 요거 메뉴를 클릭하면 되고요. 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전 스케치 피처의 스케치 설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케쳐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스케쳐의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지 않고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케치 방향, 스케치 오리엔테이션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스케치를 화면에 평행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요러한 형태로 오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한 스케치 플레인이 정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 의해서 이 스케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로 딱 보이도록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2D 스케치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이 스케치가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F 프론트 면에 놓여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케치 셋업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이처럼 라이트 면으로 그 스케치 플레인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다시 여기 스케쳐 다이얼로그 박스로 들어온 다음에요. 여기서 스케치 플레인 여기 나오는 이 플레인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플레인을 우리가 프론트에서 라이트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 가능합니다. 자, U를 클릭을 하고요. 새로운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Use Default Template는 끄고요. 요거는 스케치 셋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OK로 들어가고요. 템플릿은 우리가 밀리미터, 뉴턴, 세컨드, 파트 솔리드 요걸로 단위계를 밀리미터, 뉴턴, 세컨드로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 화면에서 데이텀 플레인이 보이죠? 자, 여기서 데이텀 플레인 뭐 데이텀 관련되는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건데 여기 보면 데이텀 디스플레이 필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플레인만 빼놓고 다 끕니다. 플레인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레인이 어떤 플레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뷰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show에서 플레인의 태그를 켜줍니다. 그러면 프론트, 라이트, 탑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모델로 돌아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컨트롤 D라는 그 핫키를 누르게 되면 이 디폴트 뷰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향들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요건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여기 파일즈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옵션즈가 있어요. 파일즈 옵션즈로 오면 여기 모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모델 디스플레이,
그리고 change how the model is displayed. 모델이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는가를 바꾸라는 건데, 여기 보면 모델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디폴트 모델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걸 아이소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마 트라이메트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메트릭으로 바꾸고 apply OK 하면, 그리고 다 OK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처럼 트라이메트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이제 트라이메트릭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소메트릭으로 바꾸려면 금방 했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치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스케치 하기 위해서 데이텀에서 이제 스케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스케치 관련되는 이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스케치 플레인은 뭐냐 하면 어디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냐예요. 여기 보면 select a planar surface or datum plane to be used as a sketching plane. 그렇죠? 자, 여기를 우리가 여기 프론트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프론트에 내가 스케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찍었더니 디폴트로 여기 보면 스케치 오리엔테이션이 라이트 면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라이트 면의 그 양의 노멀한 수직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디폴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OK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론트 면이 스케치 면으로 잡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스케치 뷰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 프론트가 이렇게 정면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다가 한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치할 때는 여기 나오는 데이텀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끄고요. 여기 라인에서 라인 체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나오는 그 치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고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치수를 한번 바꿔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176으로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요, 노멀 클릭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한번 100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100으로 바꾸게 되면 이 치수가 바뀌면서 나머지 치수들은 원래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언두를 합니다. 언두를 하고 다시 핏뷰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여기 선택한 다음에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로 들어가고요. 리제너레이터는 끄고 락 스케일을 켜고, 자, 176 되는 이 치수를 우리가 100 정도로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치수들이 우리가 이 치수를 176에서 100으로 바꿨던 그 스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치수들이 다 바뀌어줍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내가 4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40으로 바꾸고요. 여기에다가 서클을 하나 하는데, 자, 둥글게 처리하기 위해서 서클을 하나 합니다. 자, 움직이다 보면 미드 포인트가 여기 생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원을 위쪽과 아래쪽에 딱 접하도록 한 다음에요. 여기 딜리트 세그먼트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럼 이와 같은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도 지금 39로 되어 있는데 4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를 우리가 45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치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니은자 형태를 모델링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반지름이 20인 거죠. 자, 그리고 OK로 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스케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컨트롤 D로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와 같은 추가적인 스케치를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요걸 한번 3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케치 1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죠. 익스트루드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여기 나온 치수를 5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었던 이 스케치를 두께가 50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는 데이텀 플레인 필요하지 않고요. 자, 데이텀 플레인을 일단 이렇게 켰지만 데이텀 플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이제는 스케치 플레인을 이 데이텀이 아니라 더 이상 데이텀이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평면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면 서피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서피스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서피스를 선택을 해줘도요. 이 모양을 이 보이는 스케쳐의 그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면 디폴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이트면은 여기 있는 이쪽 면이죠. 이 면을 오른쪽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스케쳐 면이 올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스케치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쳐 보기. 예, 할 때는 이렇게 딱 올라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에서 나오는 이 모서리하고 그죠? 같은 선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지금 스케치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자, 라인을 선택을 해서 라인 체인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자, 여기 라인 체인을 한 다음에요. 쉽지 않죠. 여기 그려져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 또 이 라인에 맞춰서 뭔가를 그리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참조를 넣습니다. 참조를 넣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꾹 오른쪽 마우스를 그래픽 창에 누르면 레퍼런스가 있고요. 또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조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라이트 면하고 탑 면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색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게 참조선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조선들은 언제든지 여기 쉽게 이 부분을 스냅해서 뭔가를 스케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넣으면 돼요. 자, 이걸 클릭하고 내가 이 선을 넣겠다. 그러면 이 선에 확장된 부분들이 참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면도 이렇게 넣겠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넣겠다. 참조를 여러분들 이렇게 넣고 충분히 넣어도 됩니다. 클로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체인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스냅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이 엣지 그리고 이 확장된 라인 선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치수 넣을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노멀로 옵니다. 그러면 치수를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 자, 이 부분은 30으로 하겠다. 그리고 자, 또 어떤 걸 넣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걸로 바꾸겠다. 그러면 노멀 선택하고요. 자, 이 부분 선택하고 여기 중간 마우스 하면 이 부분은 15를 떨어뜨리겠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OK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해보면 자, 금방 우리가 만들었던 스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면 앞에 있죠. 자, 이 부분은 끄고요. 자, 금방 만들었던 스케치가 자, 이 부분인데 이 블럭의 앞면에 페이스상에 스케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익스트루드를 한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요. 이번에는 내가 익스트루드를 25만 하겠다. 425로 되어 있는데요. 25만 하겠다. 이렇게 OK 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스케치에서요. 스케치 플레인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플레인을 프론트로 하고요.
방향은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디폴트로 나오는 right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한 대로 프론트 면이 되고 라이트 면은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자, 렉탱귤을 하나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챔퍼를 이렇게 한번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자, OK로 가고요. 그 다음 컨트롤 D로 해서 한번 이러한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 스케치 1 선택해서 다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프론트면에 있던 것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라이트면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셋업 이 부분 있죠? 클릭을 하고 자, 프론트면을 여기 나오는 라이트면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탑면을 레프트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프론트에서 라이트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탑은 탑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요 부분. 자, 그리고 한번 스케치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보면 select a perpendicular surface on edge or vertex relative to which the section will be dimensioned and constrai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unresolved reference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다가 레퍼런스를 한번 넣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는 이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탑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즈 합니다. 그리고 OK. 컨트롤 D.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프론트에 있던 것을 라이트로 스케치면을 체인지를 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스케치할 때 썼던 레퍼런스들이 이 스케치 플레인이 바뀌면서 레퍼런스들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스케치 레퍼런스입니다. 스케치 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 형상, 스케치, 그리고 데이텀 피처 등을 이용해 가지고 스냅하거나 치수를 배치해서 설계 의도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스케치 참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기존 형상, 기존에 이미 모델해 놓은 것들의 어떤 모서리라든지 경계들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스케치, 그리고 데이텀 피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 스케치 참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이 이제 스냅이 되기 때문에 스케치 할 때 훨씬 우리가 용이하고요. 치수를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계 의도를 표현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이러한 형태가 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반을 파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 레퍼런스를 이용하면 파내야 되는 이 외곽선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참조를 잡아 놓으면 스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리하게 이 부분 스케치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치가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사용되지 않는 참조는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 이 부분은 참조가 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그러면 일단 참조로 잡아놓고 스케치를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레퍼런스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에 서피스라든지 엣지라든지 또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 레퍼런스를 쓰는 거고, 스케치 레퍼런스 들어가는 방법은 그 그래픽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꾹 누르면 레퍼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레오에서 왼쪽 상단에 이 레퍼런스 메뉴가 있었습니다. 투영과 옵셋입니다. 스케치의 모서리로부터 엔티티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자, 모서리로부터 엔티티를 만드는 기능을 이용하면
기존에 있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형상의 그 모서리 부분들을 이제 양의 옵셋 또는 음의 옵셋을 통해서 우리가 스케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프로젝트, 투영 또는 옵셋 모서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영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형상 크기를 그대로 그 모서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옵셋은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3차원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3차원 모델에 있는 이 부분, 여기 홀의 이 엣지 부분, 둘레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스케치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영을 이용하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서리 엣지에서부터 재사용된 개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여기 길게 이렇게 파인 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C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서리 부분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체인이라는 선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서리들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영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스케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루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모서리 또는 엔티티를 이제 루프 형태로 전체를 다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둘레 부분이 있었죠. 이 둘레 부분을 여기 보면 옵셋을 바깥으로 10이 되도록 해서 옵셋으로 이렇게 이 치수를 10으로 확대해서 옵셋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투영 그리고 옵셋입니다. 좀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하면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야 되는 형상이 이미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새로 스케치할 필요가 없이 투영이라든지 옵셋, 모서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케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투영과 옵셋을 이제 이와 같이 모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데모를 해볼 것이고요. 다음은 모서리 강화가 있습니다. thickening 엣지입니다. 자, 모서리 강화는요, 기존 형상에 너비를 추가해서 옵셋을 하는 겁니다. 옵셋을 하는 거긴 하는데 이 너비를 추가해서 옵셋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이 부분에 지금 오렌지색으로 두 개가 라인이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여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옵셋을 한 겁니다. 옵셋을 했고 그 다음에 옵셋을 하는데 그냥 옵셋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옵셋된 부분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엔드 캡이라고 해서 그러면 옵셋이 된 두 그 모서리가 끝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그냥 오픈이죠. 열려져 있죠. 연결이 안 돼 있는 오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있냐면 여기 있는 요 두 모서리를 옵셋을 하고 옵셋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thickening 두께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끝단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플랫으로 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밑에 이런 회색 부분이 있고 위에다가 이러한 스케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을 그냥 그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치수가 딱 눈에 보이는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을 옵셋해서 강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이 치수들을 우리가 스케치하기가 까다로운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thickening 엣지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 두 부분에 있는 모서리를 가지고 옵셋을 하고 두께를 준 겁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끝단을 엔드 캡을요 서큘라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하는 그러한 모델링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thickening 엣지라고 하고요. 정리하면 기존 형상에 너비를 추가해서 옵셋을 한다. 그리고 모서리 유형은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단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으로 몇 모서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루프가 있어요. 루프. 요거는 어떤 서피스나 그죠? 어떤 면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를 형성하는 모서리를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루프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다양한 한번 스케치를 실제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로는요, 데이텀 피처들을 어떻게 생성할 건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이텀 피처들, 알고 있던 것들은 일단 데이텀 플레인이 있었고요. 데이텀 플레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레오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보이기 때문에 데이텀 플레인을 알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모델링을 하다 보면 데이텀 피처 중에서 축이 또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데이텀 평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텀 피처들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데이텀 피처를 이제 우리 한글말로는 기준 피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 피처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다른 피처를 생성할 때 기준 피처, 데이텀 피처가 참조로 사용된다. 레퍼런스로 사용된다는 거고요. 또 치수 참조, 그 다음에 어떠한 피처들을 배치할 때의 참조, 어셈블리 참조로 이러한 데이텀 피처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텀 피처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피처의 색상은 갈색이다. 그리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데이텀 플레인을 보게 되면 지금 밑에 데이텀 플레인이 보이는데 여기 갈색으로 보이죠. 플레인인데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 플레인이 앞뒤면이 있어요. 앞뒤면이 있는데 갈색으로 보이는 면 쪽이 포지티브 면, 양의 면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 데이텀 플레인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회색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 회색으로 보이는 면이 바로 네거티브 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고요. 네 가지 기준 피처의 유형은 기준면, 데이텀 플레인, 데이텀 액시스, 기준축, 그 다음 데이텀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좌표계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축들은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들은 여기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데이텀 축과 데이텀 평면 두 개를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데이텀 액시스, 데이텀 축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조금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피처의 참조 형상 또는 다음 여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참조로 사용될 때 데이텀 액시스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참조 형상은 우리가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 여기 구성, 뭐 지오메트리, 형상,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런 참조 형상 또는 기준면 등 다른 피처의 기준 또는 구멍 위치,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어셈블 할 때, 이럴 때 데이텀 액시스를 쓴다는 겁니다. 자, 구멍을 위치시킬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구멍을 위치시킬 때 구멍의 크기만 우리가 결정해주고 구멍의 위치를 어떻게 시킬 건가? 데이텀 액시스를 쓰면 그 액시스를 기준으로 그 홀의 단면의 중심이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어셈블 할 때 여러분들이 파트 두 개가 있을 때 그 파트들의 움직임들을 또는 상대 위치들을 정의를 해야 할 때 축을 이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 경로를 우리가 축을 만들어서 실린더의 중심도 그 축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피스톤의 중심도 그 축상에 있어서 항상 피스톤이 그 축상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셈블에도 데이텀 액시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그 데이텀 액시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보면 자동축, 오토 액시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자, 어떤 경우에 생기게 되냐면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 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원을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 할 때 원을 돌출하면 그 실린더가 되죠. 그 실린더 형상이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만들 때 여러분들 구멍을 만들게 되면 그 구멍의 중심이 놓이는 위치에 축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축 피처가 있습니다. 액시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3D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선을 정의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그 3D 공간에서 선을 정의하는 거의 모든 방법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뭐예요? 가장자리 이거 통과하는 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어떤 면의 노멀한 거 할 수 있죠. 또는 여기 호의 중심, 여기 호의 중심에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접하게, 모서리에 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의 XYZ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축을 지나가느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공간상에서 직선을 정의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축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내에 여러분들 지오메트리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요. 그 익스트루드 피처 내부에 이 익스트루드 만들 때 인터널 스케치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인터널 스케치를 사용할 때 한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형상 중심선입니다. 지오메트리 센터 라인이 있는데 여기 형상 중심선은 언제 이용되냐 하면 이 리볼브를 할 때 이 피처의 회전축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단면을 그려 놓으면 우리가 지오메트리 센터 라인을 하게 되면 그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디폴트로 그냥 리볼브를 시켜버립니다. 형상 중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실제로는 이제 형상 중심선은 말 그대로 여기 센터 라인이에요. 중심선이네요. 근데 축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그 회전되는 쪽에 회전축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래픽 창에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데이텀 축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중심선이 리볼브에 사용이 되면 그 부분이 축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텀 평면입니다. 데이텀 플레인. 자,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텀 플레인을 접하는 경우에는 기본 템플릿에 여러분들 띄우게 되면 크레오를 띄우게 되면 라이트면, 프론트면, 탑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텀 플레인들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텀 기본 기준면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모든 피처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데이텀 플레인을 기준으로 생성이 되죠. 왜냐하면 스케치를 할 때 우리가 평면에다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크레오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나오는 데이텀 플레인을 우리가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들이 만들어지는 피처들의 어떤 평면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텀 플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또 데이텀 플레인은요, 피처의 참조 영상,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로 사용되고요. 또는 다음에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참조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축 등 다른 기준 피처, 그 다음에 각진 스케치 등의 다른 피처, 또는 컴포넌트 어셈블 할 때, 그죠? 여기 각진 스케치라는 거는 스케치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데이텀 플레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스케치를 할 수밖에 없죠.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hrough 해가지고 통과, 자, 어떤 그 geometry entity를 통과를 시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축, 모서리 또는 곡선들을 통과시켜서 이 데이터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멀, 자, 수직한 어떤 다른 부분의 수직한 형태로 우리가 배치를 시킬 수가 있고, 또는 기존의 거에다가 패러렐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옵셋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이 부분들은 여기에서 옵셋 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도, 여기 보면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평면에서 어떤 각도를 가지도록 이렇게 줄 수가 있고, 탄젠트 한 거는 어떤 곡면에 탄젠트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면을, 데이터 플레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섹션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블렌드 섹션은 뭐냐면 블렌드 피처와 그 섹션 번호를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플레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설명했던 데이터 액시스 부분,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다 사실은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플레인들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야 그 부분에 스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플레인들 생성하고 그 다음에 축을 생성하는 데이터 액시스를 생성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